난 사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그 사람이 나를 거론한 줄을 몰랐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오자마자 저분이 저에게 명태균이가 너를 거론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 여자 똑같아. 최영진 최욱의 매불쇼. 네, 반갑습니다. 최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진짜 생방으로 화요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말이죠. 네. 노영희 변호사를 저격을 해서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꾸만 저한테 달래달라고 해서 제가 더 화가 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진짜 못 봐주겠어요. 막, 달래줘. 막 이래. 계속 나한테 달래달래요. 내가 뭐 어떻게 달랩니까? 화가 내가 볼 때는 화를 일부러 더 만들어내. 그러면서 계속 달래달라고 맞아. 저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진짜 옆에서 보는데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꾸 시사와 로맨틱을 결합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로맨틱과 코미디가 결합한 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시사와 로맨틱 결합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기계. 시로. 네. 쉽지 않은 걸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로맨틱 시사 지금 출발합니다. 보도본부 러블리 헤드라인. 사랑합니다, 최 차장님. 아이고, 맞습니다. 자, 그럼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산이산이 곽수산이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뭐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사회는 제가 보겠습니다. 야, 이게 선 넘네. 에이, 선 넘는 거야. 자신 있어 나도. 뭘 자신 있어. 저분 좀 그 수줍어하지 말라 그래. 너무 싫어 수줍어하는 거. 아주 속 터집니다. 수줍어하는 모습 보면. 진짜로 좀 이렇게 진전시켜봐요. 그리고 자꾸만 방송 직전에 자꾸 그 립스틱을 또 이렇게 어디서 바르고 나타나요. 지금도 네. 히히히 영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삐진다 또. 네. 저 나가버릴까 봐요. 진짜 기분 나빴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명태균 때문에 화가 난 건 사실이에요? 아니면 화 난 척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건 사실이야. 오늘 진짜 명태균이 노영희 변호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맞아요. 직격한 거는 맞거든요. 난 사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그 사람이 나를 거론한 줄을 몰랐어요. 네. 그래요? 근데 오자마자 저분이 저에게 명태균이가 너를 거론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 여자 똑같아. 네. 그거 열받더라고. 내 여자 건드리니까. 그것도 못 참지. 이게 뭐냐고 진짜. 못 참지. 또 남자가. 선은 자기가 들락날락하네. 밀당은 진짜 엄청나게 해.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무계해가지고 강혜경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명태균이가 왜 이러냐. 네. 근데 자기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좋다 그러면 다음에 매불쇼에 강혜경과 노예가 나와가지고 그렇지. 이 상황 한번 정리해서 초전 박사를 내보자. 그래서 네가 그렇게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나도 한번 들어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고마워야 되잖아 매불쇼가. 네. 저 사람이. 네. 내가 한번 웃어준 걸로 됐잖아. 좀 되긴 했는데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오늘 한번 하는 거 보고 고맙습니다. 제가 강혜경 씨랑 한번 또 협공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SK텔레콤 저도 고객이거든요. 저도요. 심지어 SK텔레콤 휴대전화 2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전화가 2개구나. 어쩐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이제 고객들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네.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불안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불안감은 좋은 거야. 그런데 너무 과도한 불안감은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잘못된 정보로 안심하는 것도 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네. 책임 있는 정치 대한민국 과방위에서 최고의 수장 네. 과방위원장님이 현장에 또 나와 주셨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님 박수로 맞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수의 종말 신인규 저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보수의 종말 신인규입니다. 제가 지금 신혼 한 달째라서 예. 굉장히 좀 달달한 거에 이게 좀 둔감한데 아까 저는 제 귀로 똑똑히 들었거든요. 자기가 달래줘라는 말을 제가 6글자를 듣고 자기가가 저 분명히 들어봤어요? 들었습니다. 자기가 달래줘로 분명히 듣고 내가 신혼이라 달달한 상황인데 이거 더 달달하네라는 생각을 여기 와서 지금 했습니다. 예. 너무 달달합니다. 기름 부어버렸다 그냥. 네, 좀 목격담은 좀 정확히 삼가주시고요. 네. 목격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K텔레콤의 기사국 때문에 난리라고 이놈들아. 네. 난립니다. 유심 우리가 저 휴대전화 교체하러 가면 뭐 요런데 뭐 심 같은 거 하나 꽂아가지고 그 유심 칩을 이렇게 빼가지고 또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뽑아주잖아요. 핸드폰 네, 바꾸면. 예. 그 유심 관련 정보가 이번에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따르면 뭐 데이터량이 최대 10GB에 달한다. 맞아요. 이게 그 텍스트로 한다면 예. 20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야. 불안하죠. 네. 왜냐? 그거를 누군가가 복제를 딱 해. 그러면 복제 휴대전화 나랑 똑같은 게 하나 생긴단 말이야. 아, 그렇게. 생기잖아. 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뭐 네.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 제 걱정을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주민번호도 알아. 그렇죠. 내 계좌번호도 알아. 그러면 휴대전화로 인증하잖아. 그럼 그래가지고 내 통장에 접근해서 돈을 빼간다? 아찔한 사고까지도 그럼요.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 된 걱정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털린 건지 어느 정보까지 털린 건지 우리 과방위원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털린 양이 얼마냐? 9.7GB 가 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300페이지 책으로 하면 9,000페이지, 그러니까 20만 페이지 내지 뭐 30만 페이지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무엇이 털렸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뭐가 털린 그런데 거예요?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유심 일련 번호가 털렸다, 뭐가 털렸다 막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번에 이제 SKT의 서버가 관련 서버가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가 털린 건데 그 3개 중에 HSS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홈 어쩌고 저쩌고 서비스인데 예. 요거에 해당되는 정보는 뭐냐면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 우리들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유심 키값까지 털린 겁니다. 키값 유심 그러니까 키의 값. 그거 아. 뭐냐면 내가 유심을 사잖아요. 그럼 유심은 여러 개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요 중에 이거는 뭐 최우 거, 이거는 노영이 거. 내가 왜 두 사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단말기의 주민번호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 단말기의 식별번호. 식별번호. 아. 네, 그렇게 얘기하면 단말기 그것까지 식별번호. 털린 겁니다. 어. 그런데 지금 유심 일련 번호가 탈취됐다 이런 표현은 이제 혼동을 한 건데 요 유심 일련 번호는 마치 은행의 카드 번호 같은 거예요. 은행이 다 털렸다. 은행 전체의 비밀번호가 털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SKT가 유심의 일련 번호를 쭉 놔두고 이 부분은 무슨 이 사람은 누구다 순서대로 해놓은 게 털렸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등록 번호가 털렸다든지 주소가 털렸다든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네, 그건 이제 거기까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고 그건 안 털렸고. 네, 일단 그러니까 그거까지 털리진 않았다. 단말기의 식별번호. 네. 왜냐하면 단말기의 식별번호를 알아야 통신사에서 과금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별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통신사 식별번호. 예. 요렇게 유심 이제 단말기가 아니라 유심의 식별번호. 그러니까 유심의 식별번호. 네. 요렇게 이제 그렇게 털린 것 털린 같습니다. 겁니다. 네. 그럼 복제폰까지는 가능하네요. 일단 복제폰이 가능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너무 불안이 증폭됐는데
FDS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통신사가 가지고 있어요. 요게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은 원래 SKT도 가지고 있고 KT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사건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요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 제가 이제 요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유심 이제 아까 뭐 키 값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걸 복제를 가지고 해. 누가 복제를 하잖아요. 네. 그럼 핸드폰이 두 개가 뜨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꽂으면 예, 아. 그 꽂는 순간 두 개가 뜨니까 예. 이 본래 있던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아, 애초에 예, 애초에 아. 그 유심을 꼽는 순간 핸드폰으로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예. 연결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음. 요거는 가동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해버리면 내 유심을 복제를 해. 그래서 휴대전화 하나를 또 누군가가 만들어냈어. 근데 얘도 이 전화로 전화를 딱 걸면 요 서버에 딱 접속이 되는데 그렇죠. 두 개 동시에 접속은 안 돼요. 아. 네. 무조건 하나만 접속이 가능하거든. 그럼 막아놨다. 근데 얘가 접속될 수도 있잖아. 네. 네. 내가 접속될 수도 있고. 근데 애초에 얘가 접속되는 건 아예 못하게 네. 내 것만 접속되게 하는 게 보호 서비스다. 요걸 네. 미리 가입을 해놔라. 이거는 아니 네. 이거는 이 보호 서비스는 그냥 모든 통신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예. 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법적 거지. 책임이 아, 어마어마한데 예. 이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하고 있었다. 네. 근데 그 유심 보호 서비스 그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지금 이제 다른 최욱 거예요? 씨가 그 부분은 잘못 설명한 거. 아. 요거는 다른 서비스예요. 아, 복제폰 방지 서비스. 아, 복제폰. 그럼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핸드폰을 끄고 요 네네네. 핸드폰이 꺼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해외 로밍이나 비행기를 탔을 때 다 되거나. 예, 배터리가 다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건 끌 음. 수 있잖아요. 요때 복제폰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어. 그러면 이 FDS 서비스는 요 위치 추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마포에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수원에서 폰이 뜨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이렇게 유심이 시작된다는 기척이 알려지면 그냥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서비스는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네. 가동되고 있다고요? 네, 그거. 그다음에 유심 보호 서비스는 그것과 다른 이제 티월드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예.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금까지 870만이 요 보호 서비스에 이제 가입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계속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약에 따라 하루에 한 100만 내지 120만 건씩 등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 FDS가 작동하면 99%의 문제점은 막을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1%를 못 막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1%는 어디에 해당되냐? 제가 말씀드린 해외에 갔을 때 아, 로밍 서비스가 네. 작동될 때 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밍. 그래서 혹시 해외에 가실 분들은 빨리 유심을 교체하셔라. 아, 유심 교체가 일단 근본적인 아, 해결. 근본적인 건 네. 유심 교체입니다. 유심 교체. 예, 아. 그런데 유심이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계속 받아서 공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SKT가 확보하고 있는 유심이 100만 개. 그리고 곧 확보되는 게 한 500만 개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 600만 개죠. 그러면 2천만 중에 1,400만 개가 아직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걸 위하여 지금 할 수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빨리 가입하시는 게 네. 좋겠다. 아. 그러면 나머지 기술적인 장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나는 그 유심도 못 바꿨어요. 근데 해외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하죠. 예. 그럼 언제까지 위험하냐? 위험해. 예. 5월 한 중순경까지 이 해외에서도 이 유심 보호 서비스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2주 너무 시간이 넘게 남은 긴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가실 분들은 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반드시 가입하고 그다음에 유심 교체를 하고 가라. 이렇게 되는 근데 겁니다. 유심 교체하고 싶어도 유심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니 이게 첫날 유심이. 그 가입 희망하는 사람만 260만 명이더라고. 없어 지금. 근데 유심이 100만 없어. 개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털리는 건. SK텔레콤 너무 실망이야. 맞아요. 아니 저도 이거 딱 터지자마자 몇 군데 SK 대리점을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네. 제가 있는 지역에 예. 다 전량 소진이라는 그 편말 다 붙여놨고요. 맞아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분들도
자기 사색이 돼 있고 그렇지. 하도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을 테니까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다 불안하시니까 예. 아주 그냥 혼란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원래 또 개인정보 유출도 그 동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예. 그것과 이게 또 결합하면 걱정되거든요, 사실. 되죠. 그래서 빨리 유심을 교체해야 되는데 유심이 없다고. 네, 그래서 곧 말씀드렸듯이 아, 다음 주 정도까지 500만 개가 추가로 확보된다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유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유심. 이유심. 네, 네. 요 안에 그 유심이 들어 있는 네, 그런 핸드폰이 있어요. 이게 네. 한 2, 3년 전부터 가입한 사람들은 요 핸드폰 안에 유심이 들어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걸 전환하는 그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아, 이유심은 또 전환하는. 그건 2, 3년 이내의 핸드폰 가입자. 아, 네, 그게 한 최근에.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스스로 보호하셔야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통신사를 아예 바꿔버리면요? 그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통신사를 바꾸고 싶은데 거기엔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 우리가 3년 약정하잖아요. 아 위약금. 예,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방위가 이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나는 SKT에 열받았다. 예. 그래서 번호 이동하겠다. 음. 그거는 위약금을 면제해줘라. 그렇지. 그렇지. 요걸 이미 요구했고요. 예. 그리고 내일 4월 30일에 저희 청문회 하는데 예. 오전 중에 SKT 대표이사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 대표이사에게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물론 매우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아니 잘못은 지들이 하고 그렇죠. 고객들이 지금 힘들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고 책임을 져야 신뢰가 유지되는 거다. 그래서 네. 요 부분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줄 길게 늘어서서 유심 교체하려고 대리점에 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줄 길게 늘어설 수 없는 분들 계시겠죠.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택배로 서비스해. 그럼. 네. 예, 그랬더니 그걸 또 요구했더니 답하기를 택배로 갔더니 잘못 배달이 되더라. 그다음에 택배를 불편해하는 분도 있더라. 그래서 그걸 신청을 받아라. 네, 원하시는 그래서- 분들의 예, 원하시는 네네네. 분들은 주소를 정확히 알려줄 테고 음. 그게 인력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이거 안 하면 당신들 진짜 신뢰 잃어버린다.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요구해둔 상태고요. 네. 이것도 내일 청문회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예방을 네네. 위해서. 네, 그럼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시작은 악성 바이러스 코드가 심겨진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까지는 밝혔어요. SKT 자체로. 네. 그런데 포렌식을 SKT 자체로 하기보다는 키사가 사실은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아. 네, 키사가. 그런데 과거에는 키사가 정말 명성이 있었는데 요즘 와서 키사가 좀 조금 그렇죠. 예. 그건 또 좀 이따 원인을 살펴볼 텐데 그래서 거기에 포렌식 최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렌식을 해서 원인을 밝혀냈는데 네. 입구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그러면 입구를 못 찾으면 지금도 해커들이 해킹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 부분은 들어올 수 있는 게 처음에 인터넷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사내망이 있고 네. 관리망이 있고 폐쇄망이 있어요. HSS는 폐쇄망이 있거든요. 이거 다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입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해커들이 막 해집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는 그 각 단위마다 최고 수준의 보안을 다시 걸어놨고 모니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들어오면 즉시 발견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이제 발견하고 나서 좀 신고도 늦고 대응도 맞아. 늦고 기사도 좀 이상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 이유는 대응 수준을 완전히 100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모니터를 했는데 털리고 나서 알게 된 거죠. 흔적을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은 SKT가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됐지만 다른 통신사들도 보안 수준은 최고로 올려놔야 최고로 된다. 올려야지. 그리고 나가는 문은 찾았어요. 관리망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관리망으로. 관리망으로. 어. 그러니까 인터넷망, 회사망, 관리망, 그다음에 폐쇄망. 그러니까 폐쇄망 들어와서 관리망으로 빠져나갔대요. 네. 네, 그래서 요게 밝혀져야 네. 이제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리망이면 설마
내부 소행은 아니겠죠. 지금 고 황교안이 쓴 거죠, 그게. 열어준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저 황교안이랑 사고 체계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네, 황교안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야. 비슷한데. 제 사고 체계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황교안이랑. 야, 네. 이거 지금 황교안의 메시지의 핵심은 SKT 서버도 해킹 당하는데 성관이 해킹 안 아이, 당했어. 그 정관이 얘기 자꾸. 뭐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부러 문 열어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써놨어요. 아이고. 그런 얘기가 또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데 떠돌고 있어요, 실제로. 일부러 문 열어준 건 찾아내기가 쉽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 내부 접속 다 남으니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직 그 사실은 확인되지 네.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그 국회 차원에서 일단은 당장 혼낼 수 있는 거 잠깐 좀 이제 네. 고자질하고 네. 이 네. 부분은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고가 일단 일어났어. 그 이후에 이제 대처를 빠르게 잘 해야 되지 빨리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SK텔레콤이 4월 18일 오후 11시 20분에 네. 해킹 공격을 인지를 합니다. 네. 해킹 들어왔다. 4월 18일 밤 11시 20분에. 예. 그런데 정보통신망 법률에 따르면 해킹 인지하고 24시간 내에 예. 한국인터넷진흥원 다시 말해 키사에 신고를 해야 돼. 이거 법률이야. 예. 신고를 해야 돼. 24시간 안에. 그런데 SK텔레콤은 24시간 안에 신고하지 않고요. 무려 이게 제대로 했으면 4월 19일 밤 11시 20분 전까지 신고해야 되잖아. 예, 예. 그런데 4월 20일 오후 4시 46분에 신고를 해. 늦게 했네, 많이. 한참 늦게 했어. 요거는 이제 혼나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빠따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고객들한테 알린 거는 그보다도 한참 지난 4월 22일에야 와 이틀이 또 아. 지났네. 고객들에게 너무 늦게 알려줍니다. 자, 일단 SK텔레콤 이 문제 있죠. 됐죠. 네. 다음 키사 문제.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제를 제가 또 밝혀드립니다. 예. 신고를 늦게 했잖아. 음. 그런데 인지하고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처벌받겠죠. 그렇죠. 그거를 좀 무마해 주기 위해서였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키사가 사고 인지 시간을 자기 멋대로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록을 해둔 거야. 그러니까 신고 1시간 전에 인지한 것처럼 기록을 해뒀어. 아니 18일 날 인지했다면서 SK는. 그 왜 이렇게 해놨냐? 네. SKT에 야 너네가 거짓말한 거야? 키사 너네가 거짓말한 거 물어봤어. 예. 네. SKT는 제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키사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음. 왜 이렇게 해놓냐 이거야. 키사. 도대체 이 키사의 수장이 누군가 내가 또 살펴봤지. 예. 키사의 수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야. 검찰 수사관이고 여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검찰이야? 이상중이라고. 인터넷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중. 그 들어가 윤석열 식의 사고에 따르면 이 사람이 사이버 수사단에서 좀 일을 했어요. 네. 그 이게 왜 검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왜 전문가냐 그랬더니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 검사는 다 수사하기 때문에 다 전문가다. 이거 정말 뻘소리거든요. 예. 이 사람은 이제 검사는 아니고 수사관 수사관이에요. 출신. 네. 그러니까 이 수사하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윤석열의 독특한 사고, 그 미친 사고의 결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이제 자 그리고 하나 더. 네. 그리고 이상하게 이거 기록을 바꿔줬지. 예, 예. 네. 그리고 바로 현장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8시간이 지나서야 들어갑니다. 현장에. 여러 가지로 문제죠. 그러네. SK텔레콤도 문제고요. 키사도 문제고요. 예. 빠따 쳐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요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인사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검사나 수사관이 전문가 아니에요. 왜 전문가가 아니냐? 이 사람은 이 사이버 피해 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를 파헤치는 사람이지 네.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제가 키사가 그렇게 이상한 대응을 한 것은 키사가 이제 수장에 따라 여러분이 보시면 민주당도 대표가 이재명이 되니까 일을 열라 하잖아요. 달달 볶아요. 네. 의원들을. 근데 되게 의원들은 달달 볶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굉장히 그 그립을 잡고 몰아붙이니까 다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좀 느슨한 대표가 하면 의원들이 좀 느슨해지죠. 의원들도. 키사의 원장이 검찰 수사관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의 관심이 뭐겠어요? 검찰 수사관이 왔어. 일단 쫄 것 같지 않아요? 뭐 개인 비리 뒤지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경직되겠죠. 예, 경직된 상태라서 요 사안을 약간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대응을 예. 좋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이거 내일 다 물어볼 것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 신고 유형이 시스템 침해 사고가 있고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사는 이걸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지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 유출은 72시간 내에 신고하면 돼요. 이거부터 제가 바꿔버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즉시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즉시 인지 즉시. 예, 왜냐하면 24시간을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침해 사고냐, 데이터 유출 사고. 이번에 침해거든요. 네. 그냥 유출은 실수로 유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침해 사고든 유출 사고든 무조건 즉시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밖에서 키사가 즉시 투입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의 과제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네. 그러니까 SKT한테 당연히 물어봤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래서 내일 청문회 때 물어볼 첫 번째가 왜 늑장 대응했니? 그렇지. 왜 은폐하려 그랬니? 어. 왜 시간을 바꿔줬냐 키사는?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거 물어봐야 하는데. 돼. 그리고 SK텔레콤이요. 네. 키사의 지원을 거부했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근데 그 보도는 아직 확인을 못 확인이 안 했는데 됐어요? 일단 조사단은 같이 꾸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과기부가 이제 주도하게 되거든요. 네. 키사가 과기부 소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키사 조직이 엉망이건 뭐건 전문가들이 거기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포렌식 등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 내일 다 물을 네.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들이 침해 사고라고 주장할 경우 그러니까 유출 데이터 사고. 유출 사고라고 주장할 경우 처음부터 침해를 인지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 예, 예. 네. 그래서 규정을 바꿔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음모론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상에 음모론이 엄청나게 돌고 있다면서요. 커뮤니티 상에서 지금 도는 말들이 뭐가 있냐면은 부정선거. 극우 쪽 오픈 채팅방에서는 유심을 또 절대 교체하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왜요? 해킹을 빌미로 전 국민이 유심을 교체하도록 해서 유심 공급사가 유심을 통해서 이제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유심 공급사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돼 있어요. 저건 뭔 소리? 대단하다 음모론도 진짜. 아니 근데 그거 단계적으로 다 틀렸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르시죠. 네. 그렇게 분석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커뮤니티에는 이 유심 사태 목적이 부정선거인데 중국산 유심을 심기 위한 여론몰이십니다. SK랑 중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뭐 말하면 다 중국이야. 아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예. 어차피 우리 극우들은 사전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 빈 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다른 놈들이 뭐 또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들로 이해를 못하겠어. 야 진지하게 지금 커뮤니티에 돌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네. 네. 대단하고요. 이 정도는 환자니까 뭐 네. 우리가 뭐 다룰 내용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얼마 전에 5천만 원을 털렸다 그런 기사가 맞아요, 맞아요.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게 아니냐 당연히 살펴봤죠. 예. 그것은 스미싱 당하신 아, 것이었습니다. 그건 스미싱? 스미싱 당하신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까지 알면 불안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이번 사태와 연관되어 유심 복제로 인하여 금융상의 피해를 보면은 100% SKT에서 보상한다. 아, 네. 유심 서비스 가입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보통 아니, 그렇더라고 이거는 다 보면. 해당돼요. 이거는 다 나중에 해당- 또 이게 막 눈더미처럼 커지잖아. 그러면은 딴 뭐 얘기하고. 딴 맞아요. 얘기하고 막 그래.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내일 확정적으로 다 받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1차로 제가 그 핵심 그 관계자를 만나서 100% 보상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네.
이번 사태로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하여 네. 금융상의 피해를 보면 100% 환불한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이거 진짜 보상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믿고 하신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보좌관이 또 하나 가지고 해외에서 요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확실한 건 100% 보상한다. 지금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네,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금융 피해를 100% 보상한다라고 그런 안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빨리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 정보니까요. 제가 여기 확인해 드릴게요. 네. 그거는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음. 네. 그런 것일 것이 100% 같고요. 네네. 네, 그건 저희가 내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FDS 불법 복제폰 못하도록 하는 거 그거는 SKT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인하여 유심 복제로 인하여 금융상의 피해를 본 경우 100% 환불하도록. 네. 네, 지금 네, 확인하니까 네, 제 말이 맞았네요.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나는 대기업을 잘 알아요. 왜냐 항상 의심하거든 나는. 순순히 안 나는 해주려고 그럴 순순히 텐데. 안 받아들여. 일단 무조건 나는 의심해. 예, 아주 어제 잘 확인해 좋은 태도. 놓고서는 아닌 척하고 물어본 거잖아 지금. 아니 아니 아까 솔직히 확인해 놓고 둘이 영혼의 교류? 아니 근데 저도 한 가지만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네, 왜냐면은 저도 이 통신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 통신사가 굉장히 졸렬해요. 아 진짜 왜냐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피해가 생기면 늘 소비자가 자기가 구제 신청을 해야 돼. 맞아. 아, 맞아. 우리가 늘 쫓아가는 뭔가 애먹. 가입해야 아. 되고 이런 일들이 애먹이. 있단 맞아.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번 사안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앞으로 와, 통신사의 좋았다. 책임을 좀 강화하는 야, 쪽으로. 너 좋았다 이거. 왜냐면 가입할 때 뭐 다 해줄 각종의 것처럼. 부가 서비스는 다 가입하라 그래. 와, 네. 확실히 그 해고당한 애들은 거기에 문제를 잘 알아. 맞아요. 해고당한 애들이. 아니, 야, 근데 이거 좋았어 너. 3개월 뒤에 또 가입자가 전화해서 진짜. 해지 신청을 해야 돼. 부가 맞아. 서비스로. 아 여기 늘 진짜 이런 제가 식이야. 내일 아. 비장의 카드로 하나 질의할 거 아, 좀 좋았다. 풀고 가야 되는데 예, 예. 지금 그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어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파헤친 게 그러면 유심보호 서비스를 니네가 먼저 다 해줘 2천만 원 그럴 바로 수도 그 있고. 얘기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2천만을 동시에 할 경우 서버에 부하가 와서 서버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00만 명 정도씩 할 수 있다. 네. 이런 요지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예, 예. 100%다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자발적으로 티월드 들어가서 하면 예약이라고 떠요. 네. 이거 순차적으로 하거든요. 예. 그럼 하루에 110만 명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870만이 했잖아요. 앞으로 13일 걸리는 거잖아요. 다 하면. 네.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을 일단 겁니다. 자발적, 몰라서. 자발적 신청자 한 다음에 그걸 하기 어려운 노약자, 우리 노인들. 예, 그 그럼요. 디지털 격차가 있는 분들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다 유심보호 서비스 니네가 등록해. 예. 사실 요거까지 저희가 요구하고 왔는데 결국은 아,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털리고 대해서 가요? 제가 네. 법적인 거 하나만 좀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뭐 영진 씨가 지적한 게 굉장히 타당하거든요. 타당했어. 좋았어. 저는 좋았다. 이게 저도 지금 이거 피해봐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요. 이게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통신업 같은 게 이게 거의 허가업이고 아무나 못하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쉽게 벌어요. 근데 이런 사고 났을 땐 다 소비자한테 책임 그렇지. 전가하고 예. 불안만 전가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정말 기업도요. 이제는 선진화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가지고 맞습니다. 이럴 때 정말 잘못되면 기업 문 닫는다 문 정도 닫아야 수준의 돼. 그게 신뢰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소개해주신 여러 보상책 그거 당연한 거고요. 발뺌하잖아요. 저는 정말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맞습니다. 쉽게 돈 버는 데일수록 전 더 해야 된다고 맞아요. 봐요. 네. 그래야 아니, 이거 정신 차립니다. 통신사업자는 특혜를 받은 사업, 거잖아요. 맞아요. 특혜 특혜 사업. 국가사업 아닙니까? 네.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 이럴 때 물려야 그렇지. 이거 더 투자하고 더 꼼꼼하게 보는 건데 아, 좋았다. 너무 지금 이게 허술하게 돼 있으니까 소비자들만 바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돈 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 좋았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저는 좋았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고자 좋았어. 얘 해고당해가지고. 아니야 거기는 아니야. 네. 이거 아니야. 뭐 훔치다 걸려가지고. 유심치 훔치다 걸려가지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좋았다. 예, 두 분 다 의견 접수하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에 SKT의 경우 좋았다. 이번에
요 기회에 거꾸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소위 보상금을 막 풀고 이렇게 맞아. 했었거든요. 아유, 그거 진짜.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럼. 예, 그리고 우리도 이 시기에 넘어가지 말자.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을 동시에 아, 드립니다. 네. 맞아요. 아, 네. 네, 진짜 오늘 너무 잘 모셨네. 아, 최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진짜 깔끔하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얼마나 힘드시겠어. 아니, 이 통신 이게 본인 전공도 아닐 텐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빼곡히 다 적어오신 아, 대단하신 그러니까 국회의원 연구를 많이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맞아요. 국민이 편해집니다. 맞아요. 네.